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이외에도 해병 특검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가 수사 도중에 도주했다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휴게소 인근에서 34일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했고 구속이 되는 건데 통상 이런 도주 전력이 생기면 재판부에서는 구속을 하는 것을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추적 34일 만에 휴게소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도주 중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구속의 지금 사유, 그 부분에서도 특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이미 충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모 씨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을 시키는 건 아니고 서류 심사 등은 거치게 됩니다. 이미 도주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충분히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주포로 지목이 됐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하고 또 전성배 씨를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검 사건에서 어떤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일단 이 사람이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왜 도주까지 한 것인지, 어떤 부분을 혹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건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와 이 전성배 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 이모 씨 역시도 알고 있을 것이고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2009년에서 2010년 이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당시에도 지금 이 이모 씨가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김건희 씨의 어떤 계좌 관리를 맡았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능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그 메시지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고 그 휴대전화에 지금 구속이 된 이 이모 씨와 나눈 문자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의 설명인데 그 문자 내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추후 진행되는 수사 상황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 문자 메시지가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입증될 만한 내용이 나오는지가 앞으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오후에 이 씨를 특검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메시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집중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나요? 이제 특검에서 이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공범을 내일 소환함으로써 이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에 좀 주목을 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계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인지 실제로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사전에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조사, 수사가 이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를 연결해준 그 연결고리로서 기능을 해왔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모 씨도 인지하거나 알고 있는 정보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이어가리라 봅니다. 예.
한편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의 재판이 이번 주에 결심 공판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번 재판이 내란 관련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는 첫 법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재판 관련해서 어떤 마중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재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고 그쵸. 생각이 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내란을 방조했는가 혐의에서 시작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라는 부분까지도 혐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재판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이 증인 소환을 통해서 지금 그날 그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회의 과정을 굉장히 심도 있게 재판부도 들여다보았다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전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와 관련된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각자 어떤 입장을 폈으며 그 과정에 어떤 위법 사항이 없는가를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결심 공판이 26일 예정되어 있고 결심 공판까지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뒤 이제 이르면 한 1월 중에 충분히 결론이 나올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후 진행될 다른 그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요, 일단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형량을 원한다라는 그 구형이 있게 되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도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양측이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정리하고 최종 의견을 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결심 공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결국 이날 정해지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 대한 그 사실관계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 영상부터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엄 당시에 그 밤의 상황들이 다 상세하게 드러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예. 있습니다. 다만 이 해당 CCTV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어떤 문건을 서로 주고받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유추하고 퍼즐을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 좀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 12.3 비상계엄 광일에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계엄 관련 문건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 CCTV, 대통령실 CCTV에 보면 한덕수 전 총리도 그 문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었고요. 예.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전에 문건을 받아본 사실을 또 인정하면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국무총리로서 이 국무회의 전반을 주재하면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야 함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특검이 어느 정도 입증했는지가 혐의를 가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이후로도 줄줄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도 진행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입증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혐의점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할 것이냐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특검팀에서는 이제 CCTV 영상을 들면서 사실 그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이제
본인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상세히 찍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에서는 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선거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계엄에 대해서 막으려고 했다, 재고 요청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문건 같은 것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일부 사실관계는 다르다는 것이 한덕수 총리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다른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조금 다른 점은 적극적으로 어떤 자기 행위를 했는가는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가,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고 개입한 정황,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무총리라는 그 지위상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걸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볼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최종적인 형량이나 어떤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그렇군요.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행위를 한 것을 지금 비상계엄의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지 중요한 역할까지 종사했다고 볼지 이 부분은 특검이 최종적으로 어떤 증거까지를 제출하고 입증하였는가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해병대 특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 특검이 수사 종료를 곧 앞뒀습니다. 지금 14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또 공용 서류 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요.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장관 등 11명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의혹까지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병 특검 상황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이 해병 특검이 곧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면서 추가로 어디까지 기소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손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다만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제 10번 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실상 이 한 명 빼고는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사가 좀 무리하지 않았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 일단 해병 특검에서도요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고 있었던 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경로, 일명 VIP 경로설이라고 부르는 어떤 경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작용했고 결론적으로 이 외압 때문에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가 이 전체적인 수사의 그런 개요였는데요. 적어도 지금 해병특검에서는 VIP의 경로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 회의에 참석된 인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다만 왜 경로를 하였는가, 누군가로부터 이 구명 로비를 받았는가에 대한 입증은 현재로서는 좀 미진한 것으로 보이고 왜 경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특검 측도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이유,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외압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로서는 직권 남용이라던가 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사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사 종료 전에 남은 부분은 지금 결국 이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도피하려고 한 부분, 예. 이 도피 과정에 있어서도 이 도피라는 부분이 성립될 수 있는지 호주 대사 임명이 결국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기 위해 호주 대사라는 인선을 단행한 것인지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추가 기소할지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특검 상황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